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19호 태풍 쏠리기 2시간 전에 목포 남쪽에 상륙을 했습니다. 내륙을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 쏠릭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아마 지금쯤 광주를 지나고 있고 오전 3시쯤에 전주, 오전 5시쯤 이 대전 부근을 지나서 오전 11시쯤에는 아마 강릉 부근을 통과해서 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태풍 경로를 따라서 각 지역을 연결해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저희 취재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특보에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한 건데요. 그럼 현장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현재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북 정읍, 네,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전북 정읍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정읍에는 새벽 2시쯤에 태풍이 가까이 올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비는 오고 있지만 바람 자체는 거의 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태풍이 다가오기 때문에 비바람은 계속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새벽 2시쯤에는 초속 18m, 새벽 3시쯤에는 20m가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강풍 피해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1시쯤 지금 현재 시간에 광주를 지나고 있고 지금 정읍에 있는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현재 바람은 세게 불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아직까지 이곳 정읍에는 바람이 거의 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전남 영광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곳에 도착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비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태풍 이동 중계팀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태풍 진로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찾아가 이 현장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취재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위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서 해당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태풍 대비 더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목포 지역에 상륙을 해서 강릉까지 쏠릭은 12시간 정도 육상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산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유진희 기자. 네,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네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군산 비흥항에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해 오면서 빗줄기마저 더욱 굵어지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웠지만 항구 안에 있는 어선들을 보면요. 거친 바다 때문에 출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두 위에 올려진 낚싯배들도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북 모든 지역과 전북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 115.5mm, 고창 99.7mm, 순창 52.5mm 등입니다. 또 군산 말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4.2m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태풍 쏠리기 1시간 뒤인 오늘 새벽 2시쯤 전북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애초 해안가에서 내륙 쪽으로 진로를 틀어 전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금부터 오전 6시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현재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하늘길과 바닷길, 공원 탐방로 등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도 1,300여 곳 모두 휴업이 결정됐습니다. 해안가에는 최고 7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태풍이 상륙하면서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초속 30m가량의 강풍도 불어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북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제 오전 6시까지 전북 지역은 위험지대이기 때문에 각별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충남 지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도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안 신진항의 중계자 연결하겠습니다. 성영희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상륙하면서 빗줄기는 잠시 약해졌지만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점차 거리를 좁혀오는 태풍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8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충남 서해안은 자정을 지나면서 비바람이 더 강해지는 등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 충남 지역 67개 항포구에는 어선 5,9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그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 10여 곳이 어제 휴업과 단축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대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휴업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86곳이 휴업합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오늘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은 새벽 만조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태풍이 이 충청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의 길목에 놓인 이 충북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명구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이 깊어지면서 청주의 빗줄기와 바람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청주 무심천은 잠시 빗줄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때문에 청주 하상도로가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하상도로 진입로의 차단봉은 내려가져 있지 않아서 청주시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은 바람이 거세지면서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청주와 옥천, 보은과 영동 등 일부 지역의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충북 전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충북 지역 학교는 어제 대부분 오전 수업만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80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청주공항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편 3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충북은 오늘 오전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새벽 5시부터 8시 사이에 태풍이 충북을 지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순간 초속 30m를 넘는 강풍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태풍은 충북을 지나 강원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와 속도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충북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하명구 기자였습니다. 지난밤 11시 2시간 전이죠. 태풍이 상륙한 목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목포항 연결하겠습니다. 최성현 기자, 바람은 좀 잔잔해, 바람이 조금 약해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밤이 깊어지면서 목포항은 평온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많이 가늘어졌고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불던 바람도 지금은 잠잠합니다. 태풍 솔릭은 어젯밤 11시쯤 목포에 상륙했는데요. 현재는 시속 12km 속도로 북동진하면서 광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때와는 달리 오히려 내륙에 상륙하면서 그 위력은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이 아직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남 지역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완도군 보길도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10여 곳이 비바람에 떨어져 나갔고 해안가 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전사고도 잇따라 해남과 진도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해안에는 시속 25km의 강풍에 고흥고금대교의 통행이 금지됐고 무등산 등 도내 국립공원의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아직 내려져 있어 목포항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이동하면서 전남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침이 지나봐야 정확한 피해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상륙한 목포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태풍은 통상 육지에 상륙을 하면 세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쏠릭은 여전히 중급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대 순간 초속 20-30m의 강풍도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재난 스튜디오 연결해서 태풍의 위치와 또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방식 기자, 현재 그 태풍의 강도, 세기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태풍이 예상보다 이른 어젯밤 11시 무렵에 목포 해상에 상륙을 했지요. 위성 영상을 봤더니 거대한 회오리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던 눈이 다소 흩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2m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의 특징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 오전 시간에는 시속 4km, 8km 정도였다가 이제 오후 6시 들어서는 23km까지 속도를 좀 냈는데 현재 북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위치와 또 속도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어제 낮에는 태풍에 정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거의 멈춰 있는 듯 천천히 북상했는데요. 지금은 시속 12km 정도로 아까보다는 빠르지만 여전히 다른 태풍들과 비교하면 느린 편입니다. 또 20호 태풍 시마론 속도가 시속 40km 안팎인 것과 비교를 해도 느린데요. 현재 편서풍을 타고 전향하고 있고 태풍 시마론이 일본 열도로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앞으로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린 태풍은 한반도를 천천히 통과하면서 더 많은 비바람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륙 이후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앞서 지난밤 11시에 목포 이제 남쪽에 그 한반도 최남단 지역에 상륙을 했는데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향후 경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태풍은 이제 충청과 강원도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정오쯤 강릉으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관통할 거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남쪽으로 치우쳐서 통과하는 건데 상륙 이후 내륙에 머무르는 전체 시간이 대략 1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태풍이 지나는 곳에 그 대비책,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태풍이 상륙하면서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30m에 이르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지금은 가장 위험하겠고요. 앞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관통하는 내륙 지역에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리산 부근 그리고 충청 내륙 지역이 최대 위험 지역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애초 예상과 달리 수도권은 직접적인 영향은 피하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지만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정오 무렵에는 태풍이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오늘 낮에는 강원 지역이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태풍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태풍이 이제 12시간 정도 관통을 하게 되는데 속도가 느려서 더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일본 남쪽에서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 때문이었습니다. 시마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면서 어제 쏠릭과의 거리가 1000km 이내로 매우 가까워졌는데요. 이렇게 두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작용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쏠릭의 이동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뜻이어서 이어지는 KBS의 재난방송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태풍의 위력과 또 우리 지역의 상황을 생생히 알 수 있었는데요. 유호윤 기자와 함께 시청자가 보내주신 영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영상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카카오톡과 네.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전남정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0시 반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에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을 피해서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인데요. 네. 거친 파도에 이제 배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들이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니 바닥이 온통 흙탕물입니다. 울바다네요. 예, 해안가에 위치한 선착장 앞에 거주하신 분이 촬영하신 영상인데요.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고 물이 넘쳐서 마치 집 앞 도로가 하천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좀 집 앞 상황이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네. 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제보를 주신 영상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카메라 팀이 지금 촬영팀이 이제 현장에 가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이 오롯이 다 전체를 담을 수는 없거든요. 또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시청자 제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전북 지역도 지금 제보 영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북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거는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온 모습입니다. 그 전북 군산에도 태풍 상륙을 앞두고 비가 강하게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고 있는데요. 태풍이 이게 외장재가 만약에 바람이 또 더 강하게 불게 되면은 이게 떨어져서 날리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네. 그 제보하신 분도 이런 그 태풍이 이제 상륙하게 되면은 더 큰 피해가 우려돼서 그런 우려와 함께 영상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이게 사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과수원에 매달린 사과가 바람에 떨어져서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네. 사과가 빨간색입니다. 이게 수확을 이제 임박한 사과인데 농심이 얼마나 아플지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영상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갈매기입니다. 새군요. 갈매기군요. 예, 네.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강원도 속초의 모습인데요. 갈매기들이 날고 있는데 바람을 이기지 못해 제자리입니다. 태풍이 얼마나 바람이 거셌으면은 바람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갈매기들이 제자리에 날고 있는 그런 흔치 네. 않은 장면입니다. 아주 강한 태풍이 오지도 않았지만 간접 영하권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보를 보내주고 계신데 제보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아무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톡입니다. 그 카카오톡 검색창에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도 또 메신저를 통해서도 제보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눈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도 제보 영상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781-1234-4444부터 6번까지 제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준 영상을 통해서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영상이 촬영된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네. 분들이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사전에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그렇군요. 기술도 합니다. 또 네. 다만 촬영하실 때는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요. 주변 상황과 안전을 유의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어제 전국 공항에선 1000편이 넘는 대규모 결항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결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시기 전에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대석 기자, 이제 새벽이 되면서 오고 가는 비행기는 뜸할 것 같은데 현재 공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벽이 되면서 일부 연결 비행편을 제외하면 여객기 운항 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항 내부는 무척 조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항 바깥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점점 거세지면서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있음을 몸소 실감하게 합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에선 모두 19편의 비행기만 결항됐을 뿐 큰 운항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아침에 많은데 태풍이 충청권으로 올라오면서 그 영향으로 강한 동울풍이 불게 되면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든 남부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는 무더기 결항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김해와 전남 무안공항,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또 국제노선 등을 합해 어제 하루 1020편의 여객기가 결항됐습니다. 오늘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군산공항과 청주공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상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도로 사정도 사전에 알아봐야 하는데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면 통행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엔 공항철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인천공항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풍이 예상보다 그 남쪽에 상륙을 하면서 수도권에 직접 관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 반경 자체가 290여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현재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고 나서 서울은 30분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지금 서울은 태풍 예비특보 상태입니다. 당초보다 태풍 속도가 느려서 아직은 태풍특보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기상청은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솔릭은 조금 전인 밤 11시에 목포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강풍 반경이 290km라서 이곳 서울과 수도권도 강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예상되는 강우량은 50에서 100mm이고 많은 곳은 15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호남과 충청도를 관통하면서 오늘 오전 7시쯤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다 보니 이동하는 시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3시 기준으로 태풍 솔릭은 최대 풍속 초속 23m, 시속 83km로 예상됩니다. 초속 20m 강풍은 나무가 꺾이면서 떨어질 수 있는 세기라서 야외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서울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서울에 근접하는 게 오늘 오전 7시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 정확한 피해 상황이 나올 듯한데요. 이번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진 기자, 현재 파악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된 피해 상황은 그제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1명 그리고 부상자 1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추가로 전남에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에서 사진을 촬영 중이던 2명이 파도에 휩쓸려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되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전남 해남과 영암에서는 어제 오후에 주택에 물이 새면서 2가구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제주에서는 13,000여 가구가 정전됐는데 이 가운데 2,000여 세대는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제주와 전남에서 가로수 140그루가 넘어지고 어선과 비닐하우스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선 집 주변 돌담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주민 14명이 임시로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네,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제 비상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세게 몰아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졌는데요. 7,800곳이 넘습니다.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강원도 지역 그리고 충북, 전북 등지에는 모든 학교에 대한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의 어린이집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오늘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휴업 명령을 내렸고요.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합니다. 휴업으로 인해서 자녀를 돌봐야 할 부모님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쓰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태풍 대비태세를 2단계로 격상하고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해서 취약지역 관리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재난대책안전본부 연결해서 현재까지 피해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일본도 태풍 때문에 비상입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서일본 한복판에 상륙을 했는데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 약 150만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20호 태풍 시마론이 어젯밤 9시쯤 서일본 도쿠시마현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시간당 50에서 80밀리의 폭우를 뿌리면서 시속 3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코쿠, 긴키, 주고쿠 지방이 태풍의 중심권에 들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가와, 교토 등 10여 개 현 주민 약 150만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가현 등에서는 여성 2명이 강풍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중심부에서는 초속 40m에서 55m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직경 180km 범위 안에서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편 300여 편이 이미 결항된 가운데 산요 신칸센과 도카이도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조기에 영업을 중단했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공장들도 가동을 멈추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낮까지 최고 500에서 800밀리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000밀리, 1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풍의 통과 시간과 만조 시간이 겹쳐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시마로는 오늘 새벽 서일본 지역을 관통한 뒤 우리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윤태 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실장님. 네. 지금 현재 태풍이 이제 2시간 20분 전에 목포 남쪽에 상륙을 해서 내륙 지역을 관통하게 될 텐데, 기상청 전망대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소형이긴 하지만 중급입니다. 그럼 바람하고 비바람도 계속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강풍도 초속 30에서 35m 그 정도 내외로 지금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45 초속 45m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직도 강한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지금 정오 12시 정도 되면은 강릉을 지나가지고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또 이제 뒷바람의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경계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통상 봤을 때는 이제 태풍의 오른쪽이죠. 그렇죠. 동쪽 부분에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뒤쪽도 바람도 있는 거죠. 예, 계속 이 태풍이라는 게 태풍의 눈이 있으면은 바람이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쪽에도 계속 이제 바람이 태풍 눈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뒷바람의 영향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강릉 빠져나가고 완벽하게 한반도를 통과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2시간 정도, 지금 현 기상청 예보로는 12시간 정도 이제 내륙을 관통하면서 올라갈 텐데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네. 지금 호우,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은 호우와 그다음 강풍 피해를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비는 그 뭐 산간 지방으로는 이제 많이 내리고 있지만은 지금 내륙에 들어오면서 비가 조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강풍 피해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학교들은 다 이제 휴교를 해가지고 네. 학생들은 괜찮지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풍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풍 피해 유형들이 날아다니는 네. 뭐 간판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 가지, 가는 나무까지들요. 네. 근데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초속 45m 정도 있지만은 뭐 큰 고목도 이제 뿌리채 뽑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잘리더라고요. 부러져 버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출근을 하실 텐데 네. 그런 이제 낙하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건물 외장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서 출근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장 근접한 게 이제 오전 7시고요. 7시 정도가 이제 충주 지역을 관통을 하다 네, 보면은 출근 시간대 딱 겹치게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외출을 안 하는 거고요. 예, 아니, 그리고 네. 예, 외부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이제 또 다시 내부로 빨리 출근을 하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비도 많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호우가 내렸을 때 그것도 네.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 피해는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특히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많이 예방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계속 침수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이제 출근 시간이 되면은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고 그다음 또 지하 상가, 네. 그다음 반지하 주택에 계신 분들 그런 지역들은 이 물이 호우로 인해 가지고 빗물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그 지하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유입되는 부분에 이제 차수판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래주머니를 쌓아놔가지고 네. 일단 비가 오는 동안에라도 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에 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앞서 이제 태안 지역 같은 연결해서 만조 시간하고 겹칠 경우에는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만조 시간은 이제 뭐 천문조라고 해가지고 네. 자연적으로 이제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태풍이 같이 이제 겹치게 되면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만조 수위보다도 더 높게 이제 네. 그 수위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해안가에서는 해일 피해가 더 큰 규모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서 이제 파도 좀 구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 찍고 하다가 지금 제주도에서도 좀 한 분이 실종이 되셨죠? 실종이 되셨는데요. 네. 그런 거는 절대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안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제 그렇죠. 방송을 보는 예, 분도 예. 계실 텐데 만약에 그 지역에 뭐 강풍이 불다거나 침수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지역별로 그것들이 좀 비상 신호를 준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그 지역 동사무, 그러니까 네.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그 시청, 그다음 군청 이런 쪽에서 지역분들한테 다 이제 대피 문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빨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륙을 관통하고 이제 도심을 또 관통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더 강해집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네. 뭐 학문적으로 말씀드린 뭐 베르누이 정리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좁은 네. 곳을 통과할 때는 그 속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똑같은 바람이 뭐 초속 10m로 가다가도 건물을 만나면은 그 좁은 공간으로 그 10m의 바람이 통과를 하면서 한 3배, 4배까지도 더 이제 초속, 그러니까 그 풍속이 더 네.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빌딩 풍이라고 해가지고 더 강한 그 바람이 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시간에 이제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실 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통 그 1시간당 30mm의 비가 네. 내릴 때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도 시야가 좀 확보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는 항상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가지고 최대한 이제 시야가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네. 저속 운전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만약 더비가 내려가지고 시야를 절대 확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네. 갓길로 가셔가지고 차를 멈춰 놓으시는 것 같고 차 안에서 좀 비가 소강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그 건물로 바로 대피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앞서 기상센터 연결해서 그 위성사진을 봤을 때 네. 태풍의 눈이 뚜렷하다가 지금 약간 사라졌어요. 예, 지금은 네. 태풍 눈이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편서풍을 타고 이제 관통하면서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지금 그 초속 30m에서 35m 내외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낮에 그러니까 어제 낮에는 뭐 4m 그러니까 초속 아니 그러니까 시속 4km였죠. 4km. 예, 지금 시속 12km라고요. 예, 12km인데 지금 점점 더 빨라져 가지고 편서풍을 타서 예, 한 새벽 3시가 지나면은 30 예, 네. 30km까지도 이제 올라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빨리 이제 태풍이 이제 지나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만은 항상 이제 뒷바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강풍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야 시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재난 대비를 봤을 때 가장 좀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예, 좀 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떤 그 태풍이 왔을 때 재산 피해하고 인명 피해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통계로. 네. 뭐 인명 피해는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재산 피해는 뭐 몇억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산 피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인명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사망이나 네. 부상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에 계시면은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되고 위험한 곳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네. 가장 최우선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그 태풍이 이제 6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동안에 태풍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약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매년 태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네. 국민들이 항상 그걸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뭐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국민성이 이제 좋다고 이제 네.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이제 2002년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에 태풍 매미 네. 그다음 뭐 2005년 뭐 이렇게 하고 계속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6년 만에 지금 이제 관통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체험했던 것들이 조금 또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그리고 또 여기 KBS에서도 지금 재난 방송을 계속 해주시는 24시간 이유가 하고 있죠.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또 그 태풍 경로 따라가지고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국민분들이 이렇게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게 더 예방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이런 재난 대비가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되네요. 예. 네. 또 잠시 뒤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풍과 이 폭우에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태풍 때 이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1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평소보다 더 세심한 운전이 필요한데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 화물차 2대가 충돌한 현장입니다. 운전자 2명이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비가 상당히 내렸죠. 또 옷이 젖을 정도니까 풀에 미끄러졌거나 아니면 운전 부주의로 아마 넘은 것 같아요. 태풍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크게 높입니다. 곤파스와 볼라벤이 한반도를 덮친 나흘을 봤더니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이 2.2로 치솟았습니다. 3년 평균치보다 15% 높은 결과입니다. 앞이 부서진 이 차량은 차로를 갑자기 벗어났습니다. 강풍과 빗물 때문입니다. 안 보이죠? 이게 불빛에 반사되니까 안 보이죠? 3차선으로 왔거든. 3차선.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특히 대형 버스가 더 위험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승용차보다 버스가 5배가량 더 차로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태풍 때는 무엇보다 감속 운전이 필수입니다. 50% 이상 감속을 해주셔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전조등을 항상 켜두시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행자도 우산을 쓰면서 앞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방 주시도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 이제 목포 근처에 태풍 쏠릭이 상륙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속 27km, 앞서서 보도해드린 것은 시속 12km였는데 27km로 조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분과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편서풍을 타고 내륙을 관통하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오전 6시쯤에 대전 근처를 지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오 무렵쯤에 강릉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 KBS는 태풍이 북상하는 길목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이 재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태풍 등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이번 태풍의 위력을 보시겠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하얀 포말과 함께 7m의 거센 파도가 마라도로 밀려듭니다. 강한 비바람에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바닥에 고정된 철제 조형물마저 이리저리 나부낍니다. 초속 33.8m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 2층에 설치된 카메라가 끝내 넘어져 고장납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완도항에선 세찬 빗줄기로 바로 앞 육지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카메라가 연신 흔들립니다. 서해 먼바다에 위치한 가거도는 종일 이어진 거센 비바람에 전남에서 가장 많은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초속 37.3m로 전남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목포항에 대피해온 선박들. 소방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경찰차도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태풍 중심부가 접근하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태풍의 중심부에서 300km나 떨어진 부산. 세찬 파도와 함께 바람은 초속 20m에 달했습니다. 태풍이 제주도와 남부 해안가를 강타하면서 제주 산간에 최고 초속 62m, 해안가에서도 초속 40m에 가까운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의 위치와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지옥 캐스터, 태풍의 경로가 조금 변경이 됐다고요?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 1시를 기점으로 태풍의 예상 경로가 조금 변경됐는데요. 제19호 태풍 쏠릭은 중급의 강도를 유지한 채 현재 내륙을 향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쯤 대전을 통과한 뒤 정오에 강릉을 지나 오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태풍의 속도가 느린 만큼 천천히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까지 전국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은 400mm 이상, 영동과 전남 해안은 300mm 이상, 중부지방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도 비지만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9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해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태풍 경로를 따라서 각 지역을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저희 취재팀을 연결할 텐데요. 이번 태풍특보에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한 겁니다. 앞서는 이제 정읍 지역이었는데 현장 취재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현재 위치가 정읍 같은 곳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네, 저는 전북 정읍역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새벽 2시쯤 이곳을 가까이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좀 경로가 바뀜으로써 이곳에 좀 태풍이
가까워지는 시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도 아까보다 많이 약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의 경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새벽 3시쯤에 태풍이 한 30km 정도 떨어져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 3시쯤에 지금보다 바람이 좀 더 거세질 것으로 우선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지역 분들께서도 태풍 대비에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민지 기자가 있는 곳은 뭐 위험한 요소들은 없습니까? 안전이 확보가 된 상황이죠? 네,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인 장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요소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고 이곳은 거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태풍 이동 중계팀은요, 계속해서 이제 태풍의 경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보면서 좀 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정읍은 조금 더 태풍에서 많이 조금 전보다는 비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좀 더 자세한 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특보에서 이제 목포 지역에서 이동을 쭉 해오셨는데 이동할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본래 전남 영광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 전북 정읍으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전남에서는 굉장히 이제 태풍이 상륙 직전이었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또 이동 중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요. 도로에도 좀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정확한 태풍 상황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태풍의 경로가 조금 바뀌면서 오전 6시에 이제 대전을 지나고 정오쯤에 강릉을 이제 통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 향후에 지금 어디로 이동할 예정인가요? 네, 지금 태풍의 속도가 예전보다는 지금 약간 빨라지면서 지금 현재 경로가 원래 저희가 지금 정읍에 있는데 좀 더 이 동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선은 진안 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장 취재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전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서 연결했을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군산 중계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희 기자,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정읍과 또 다르게 같은 전북이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군산 비흥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빗줄기도 태풍이 근접해 오면서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둡지만 어선들을 보면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부두 위에 올라와 있는 작은 낚싯배들도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북 모든 지역과 전북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피해 양은 남원 뱀사골 136mm, 고창 108mm, 임실 58.5mm 등입니다. 임실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요. 군산 말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4.2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곧 전북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태풍이 애초 해안가에서 내륙 쪽으로 이동하며 전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은 오전 6시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현재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하늘길과 바닷길, 공원 탐방로 등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도 1,300여 곳 모두 휴업이 결정됐습니다. 해안가에는 최고 7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태풍이 상륙하면서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초속 30m가량의 강풍도 불어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까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북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앞서 저희 취재팀이 있는 정읍보다는 이제 군산 쪽이 바람이 더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충남 지역 상황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결했을 때는 이제 바람이 거세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충남 지역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조 시간대를 특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태안 신진항에 나가는 중계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용희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상륙하면서 빗줄기는 잠시 약해졌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점차 거리를 좁혀오는 태풍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8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충남 서해안은 자정을 지나면서 바람이 더 강해지는 등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 충남 지역 67개 항포구에는 어선 5,9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그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 10여 곳이 어제 휴업과 단축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대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휴업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86곳이 휴업합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오늘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은 새벽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군산 지역이 현재 바람이 가장 강하고요. 이제 충남 지역은 바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태풍이 충청 내륙을 또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태풍의 길목에 놓인 충북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함행구 기자, 앞서 빗줄기가 거세진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충북도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비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충북 청주 무심천변은 그나마 수강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전보다는 빗줄기가 다소 굵어졌고 바람도 불면서 가로수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바람이 거세지면서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청주와 옥천, 보은과 영동 등 일부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충북 전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유지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충북 지역 학교는 어제 대부분 오전 수업만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80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청주공항에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편 3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충북은 오늘 오전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부터 9시 사이에 태풍이 충북을 지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순간 초속 30m를 넘는 강풍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태풍은 충북을 지나 강원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와 속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충북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난밤 11시에 태풍이 상륙한 목포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0분 전에 연결을 했을 때는 이제 바람이 잠잠하다고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목포항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이 깊어질수록 목포항은 평온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약하게 내리던 빗줄기도 지금은 멈췄고요. 바람도 평소 수준으로 잠잠해졌습니다. 태풍 솔릭은 어젯밤 11시쯤 목포에 상륙했는데요. 현재는 시속 27km의 속도로 북동진하면서 현재는 광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때와는 달리 오히려 내륙에 상륙하면서 그 위력은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이 아직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남 지역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10여 곳이 비바람에 떨어져 나갔고 해안가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전사고도 잇따라 해남과 진도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아직 내려져 있어 목포항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결항이 예상입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이동하면서 전남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침이 지나봐야 정확한 피해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어젯밤 11시에 조금 전에 연결한 이 목포 부근 남쪽에 상륙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현재의 태풍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네, 태풍은 예상보다 이른 어젯밤 11시 무렵 상륙을 해서 지금은 목포 동쪽 30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거대한 회오리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선명하던 눈이 조금은 흩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그리고 최대 풍속 초속 32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 속도를 보면 정말 천천히, 지금은 조금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북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낮에는 태풍에 거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거의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은 시속 27km로 아까보다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호 태풍 시마론이 시속 40km 안팎인 것과 비교를 해서 느린 속도입니다. 현재 편서풍을 타고 전향하고 있고 또 태풍 시마론이 일본 열도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앞으로는 속도가 아주 조금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느린 태풍은 한반도를 천천히 통과하면서 더 많은 비바람 피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서 상륙 이후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게 목포 남쪽에 상륙을 했고 이제 관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의 경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태풍은 이제 충청과 강원도를 관통을 해서 가겠고 정오쯤이면 강릉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관통할 거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남쪽으로 치우쳐서 통과를 하는 건데 상륙 이후 내륙에 머무르는 전체 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의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태풍이 상륙하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요. 앞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관통하는 내륙 지역에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오전까지는 지리산 부근 그리고 충청 내륙 지역이 최대 위험 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 애초 예상과 달리 수도권은 직접적인 영향을 좀 피해가게 됐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기는 하지만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계속 비가 예상됩니다. 정오 무렵에는 태풍이 동쪽으로 향함에 따라서 오늘 낮에는 강원 지역이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태풍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까지도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위험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태풍의 속도가 상당히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12시간 정도 한반도를 체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또 20호 태풍 시마론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조금 전 일본 오사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시마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면서 어제 쏠릭과의 거리가 1000km 이내로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두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진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작용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쏠릭의 이동 속도를 결정적으로 느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 비바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KBS 재난방송의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남쪽에 상륙을 하면서 수도권에 직접 관통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태풍 반경 자체가 290여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희경 기자, 앞서 1시간 전에 연결했을 때는 이제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해가 지고 나서 서울은 계속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조금 전부터는 빗줄기가 눈에 띄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지금 서울은 태풍 예비특보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북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조금 뒤인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태풍 솔릭은 조금 전인 밤 11시에 목포에 상륙했습니다. 강풍 반경이 290km라서 이곳 서울과 수도권도 강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예상되는 강우량은 50에서 100mm이고 많은 곳은 15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호남과 충청도를 관통하면서 오늘 오전 7시쯤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다 보니 이동하는 시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태풍 솔릭은 최대 풍속 초속 24m, 시속 86km로 예상됩니다. 초속 20m 강풍은 나무가 꺾이면서 떨어질 수 있는 세기라서 야외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서울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출근 시간대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어제 전국 공항에선 1000편이 넘는 대규모 결항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결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항 나가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대성 기자. 앞서 연결했을 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고요. 현재 공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새벽이 되면서 일부 연결 비행편을 제외하면 항공기 운항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항 내부는 무척 조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항 바깥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비는 조금 그쳤지만 바람은 점점 세지면서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에선 여객기 19편을 제외하곤 모두 정상 운행이 됐는데요. 문제는 오늘 아침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아침에 많은데 태풍이 충청권으로 올라오면서 그 영향으로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든 남부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는 무더기 결항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김해, 전남 무안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오가는 국내선, 또 국제선 등을 앞에 어제 하루 1020편의 여객기가 결항됐습니다. 오늘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군산공항과 청주공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상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도로 사정도 사전에 알아봐야 하는데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면 통행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엔 공항철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인천공항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태풍이 이제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 정확한 피해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다시 한번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진 기자, 앞서 이제 실종 1명, 부상자 1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파악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된 인명 피해는 말씀하신 대로 그제 제주도에 실종 1명, 부상자 1명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후에 전남 지역에서 이재민 3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제 제주도에서는 그 소정방폭포, 서귀포시에 있는 소정방폭포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됐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태풍에 직접 영향에 들었던 전남 해남과 영암에서는 어제 오후에 주택에 물이 새면서 2가구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제주에서는 13,000여 가구가 정전됐는데 이 가운데 2,000여 세대는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제주와 전남에서 가로수 140그루가 넘어지고 어선과 비닐하우스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집 주변 돌담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주민 14명이 집을 떠나서 임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학교들이 휴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침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안전에 아무래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7,800곳이 넘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지역이나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의 어린이집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휴업 명령이 내려졌고요.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합니다. 휴업으로 인해서 자녀를 돌봐야 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국 사업장에 자유롭게 연차 휴고를 쓰도록 해달라 이럴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태풍 대비 태세를 2단계로 격상하고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해서 취약지역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침이 돼야지만 또 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태풍 때문에 비상입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서일본 한복판에 상륙을 했는데요.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 약 150만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도쿄 나시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20호 태풍 시마론이 어젯밤 9시쯤 서일본 도쿠시마현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시간당 50에서 80밀리의 폭우를 뿌리면서 시속 3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코쿠, 긴키, 주고쿠 지방이 태풍의 중심권에 들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다가와, 교토 등 10여 개 현 주민 약 150만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가현 등에서는 여성 2명이 강풍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중심부에서는 초속 40m에서 55m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직경 180km 범위 안에서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편 300여 편이 이미 결항된 가운데 산요 신칸센과 도카이도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조기에 영업을 중단했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공장들도 가동을 멈추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낮까지 최고 500에서 800밀리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000밀리, 1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풍의 통과 시간과 만조 시간이 겹쳐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시마로는 오늘 새벽 서일본 지역을 관통한 뒤 우리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용태 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 태풍의 경로가 조금씩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제 시속 27km, 앞서는 저희가 이제 12km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맞습니다. 6시에 대전, 그다음에 정오쯤에 강릉. 이 태풍 경로가 내륙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기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땅에,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실 비가 내리는 것도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 공기의 흐름을 모두 다 종합해서 분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은 특히 또 아까 그 재난방송센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쪽 일본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마론 태풍의 영향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더 예측하기 더 어려운 변수가 상황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는 크기는 소형이고 이제 강도는 중급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풍속이 그러니까 강풍의 그 풍속이 한 초속 27m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한 중형급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m까지가
이제 소형이고요. 네. 25m 이상에서 33m까지가 초속 25m 이상이 이제 중형급. 예, 그래서 네. 중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소형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단계지만은 기상청에서도 지금은 이제 중형급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초속 그 27m 정도의 강풍이면은 사람이 좀 서 있기가 좀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우산을 써가지고 걷는 게 힘들 정도의 그런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군산하고 충남하고 쭉 전북, 충남 쭉 올라가고 봤는데 현재는 이제 군산 쪽, 특히 네. 전북 지역이 좀 바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는 이게 어떤 점에 좀 신경 써서 주의를 해야 될까요? 강풍 피해를 일단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낙하물들이죠. 네. 뭐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신주나 아니면은 그 신호등 아니면은 또 뭐 가로수들이 뿌리째 뽑히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하면서 꺾여가지고 그 피해가 이제 그냥 이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을 때 발생하면 괜찮지만은 지나가는 그 주민분들이 계실 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좀 또 뭐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에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군산이나 태안항 연결해 보면 이제 어선들이 피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부분 이렇게 다 결박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결박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렇지만 그 이제 내항이지 않습니까? 네. 외항에 있는 배들은 다 이제 내항으로 내항으로 다 대피를 피항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작은 배들은 모두 다 이제 이 무트로 이렇게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안전하다고 보이지만은 이제 바람이 많이 이제 불면은 이 내항도 파도가 심해집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배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앞선 시간에 이제 태풍의 이제 피해를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강풍이라는 것이 있고 호우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앞서 이제 서울 지역 이제 마포 중계차도 연결을 했지만 이제 오전 7시쯤에 아마 가장 이제 서울에 근접한 위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대인데 그때 특별히 또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뭐 주무시고 계시고 네.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이 뉴스를 방송을 보고 보고 계신 계신 분도 보고 계시고. 계신 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밤새도록 이제 강풍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인도나 이런 쪽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낙하물들이 떨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또 걸려 있는 부분들도 네, 있을 뭐 간판 거예요. 같은 것들. 예, 그런 게 이제 떨어지려다가 이제 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또 순간 풍속이 또 조금 높아지면은 그게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낙하물들을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네. 안전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원래는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면 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네. 태풍이 이제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계속 중형으로 갈까 아니면 이게 소형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소형으로 떨어지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육지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네.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풍속도 약해지고 네. 어떤 강우량도 좀 줄어드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순리적으로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강릉 쪽으로 빠지면서 네. 이제 그게 약화는 되겠지만은 그 태백산맥이라는 게 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동풍하고 겹쳐가지고 또 강우량이 또 거기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재난 대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도시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농촌 지역하고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에서는 아침에 이제 출근하셔서 또 어떤 점에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낙하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도시 지역에서는 강풍이 이제 뭐 빌딩풍이라 그래가지고 빌딩의 그 좁은 지역을 바람이 똑같은 10m/s에 그러니까 네. 초속 10m의 바람이 지나가더라도 그 바람이 좁은 곳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빌딩 숲 사이를 통과할 때는 20m가 될 수도 있고 3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도심지라고 하지만은 침수 피해도 또 발생할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네네. 반지하 주택이나 아니면은 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지하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요. 그런 쪽에는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수판이나 아니면은 모래주머니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이 유입되는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네.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될 게
가스하고 전원을 차단을 시키고 감전사고 예, 감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단을 시키고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엔 다시 또 집에 다시 돌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어떤 전기 안전 검사를 하고 가스 검사를 한 이후에 전원을 켜거나 가스를 작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뭐 도심지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 지역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 37일 이상 폭염이 지속되면서 그 논이 이제 좀 말랐죠. 많이 갈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비가 이제 오니까 인물을 이제 좀 가다 두려고 이제 뭐 보통 이제 물꼬를 댄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어르신들이 또 이제 나가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강풍 피해가 우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고 이런 쪽은 그러니까 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실족을 해가지고 쓰러지면서 또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르신분들은 또 뉴스를 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들이 좀 소식을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도심지에 나가 계신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직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좀 당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난 전문가시기 때문에 태풍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정도 급의 태풍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좀 강하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2년에 발생했던 태풍 2010년이네요. 2012년은 볼라벤과 덴빈이었고요. 지금 이 태풍하고 유사한 그 경로를 가진 게 이제 볼라벤이고요. 강풍 같은 경우에 2010년에 이제 뭐 곰파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강풍 피해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의 강풍,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는 강풍 피해가 좀 적은 그런 강도는 비슷한가요? 예, 강도는 이제 비슷한데요. 강풍 피해로 보면은 좀 옛날보다는 좀 더 줄지 않았나. 왜 그럴까요? 대비를 잘 해서 그런 건가요? 예, 대비를 잘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기반 시설들이 좀 더 그런 그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만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어제 저녁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체육관 지붕이 이제 뭐 날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피해가 줄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뭐 강릉을 넘어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뭐 방심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재난대책본부 연결했을 때 현재까지 집계된 것은 이제 실종 1명, 부상자 1명, 이재민 발생을 했는데요. 뭐 아침이 되면 또 집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태풍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잘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 방송도 사전에 한 하루 이틀 전부터 계속 하셨고, 그리고 또 국민분들도 그런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지금 갖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하여튼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지역에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바람이 생각보다 세게 불지는 현재까지는 또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만 그리고 태풍이 요즘에 자주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에서는 뭐 괜찮겠지라는 것들이 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위험한 생각 아닐까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재난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거는 홍보 그리고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생이나 아니면은 주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주민분들이 그런 걸 좀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태풍이니 홍수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항상 체험을 합니다. 지진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태풍이 이제 많이 이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많이
좀 그런 재난 대비 수준이 높아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24시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강조를 해도. 예, 맞습니다. 네.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라는 말은 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방송을 하지 않아 가지고 네. 만약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났거나 재산 피해가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뭐 별 소용이 없는 상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하늘길과 뱃길이 이틀 동안 마비가 되면서 5만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은 아마 오늘 오후쯤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도에 유용두 기자입니다.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자 공항 대합실에 예약 승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항공기가 다시 뜨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공항을 찾은 승객들은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공항 왔는데 오늘 하루 그냥 아예 다 결항이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항공기 650편이 결항돼 제주를 떠나려던 5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운항이 취소된 뒤에도 좀 더 이른 시간에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항공사들은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쯤 운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예정이지만 주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좌석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화도 안 되고 해서 공항이 취소가 되면 홍보라든지 다른 날로 해야 되는데 다른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런 걸 하려고 하고 말로 말라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 2천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기상특보가 해제되는 오늘 오후에야 뱃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용도입니다. 태풍 쏠릭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성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이 되고 체육관 지붕이 강풍에 날아갔습니다. 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돛이 찢어진 소형 요트가 높은 파도에 흔들립니다. 바다에 설치했던 가두리 어장은 힘없이 끊어져 떠내려갑니다. 항내에 파도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바람이 심해가지고 가두리도 다 저렇게 미 사전에 준비 다 해가지고 단단히 묶어놨지만은 보강 공사 중이던 방파제도 일부 유실됐습니다. 소정방폭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관광객은 이틀째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속 30m를 넘나든 강풍의 위력에 400년 된 둘레 4m의 팽나무가 두동강 났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계속 놀던 장소인데 나무가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체육관 패널 지붕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이처럼 지붕이 파손되면서 비는 고스란히 건물 안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새들이 엄청 부딪힌 소리 들리더니 한 50분쯤이 돼서야 이제 좀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한 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맞은편 요양원 건물에서 날아든 태양광 패널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냥 와장창 하면서 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놀래고 그 문 자체가 저것이 다 쓰러지니까 그냥. 정수장 배관이 파열돼 제주 시내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한때 끊겼고 정전이 발생한 13,000여 가구는 밤 늦게야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강종훈입니다. 태풍이 오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학교 갈 아이들 걱정도 많으시죠? 오늘 강원과 충북 등지에서는 모든 학교가 휴교하고 서울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휴업합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오늘 전국적으로 7,800곳이 넘는 학교가 쉽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강원과 충북, 전북 등지에서는 모든 학교에 대한 휴교,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 명령이 내려졌고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하는 부모를 고려해 유치원 에듀케어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학교장이 운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 등 나머지 지역에선 등교를 10시 이후로 늦추거나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학교 알림이 앱이나 학교별 공지에 따라 등교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차려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시설을 비롯한 교육 시설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논의를 해서.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녀들이 학교를 쉬면 부모인 공무원들도 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기업 등에도 휴가나 유연 근무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이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은 시속 27km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6시쯤 대전을 지나 정오에는 강릉을 통과해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따라서 충청과 남부, 수도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낮에는 강원도가 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태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영동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비의 양도 300mm 이상이 되겠고요. 중부지방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이 내륙은 20에서 30, 해안과 산지는 40m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결도 대부분 해상에서 매우 높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각 지역 태풍 경로를 따라서 각 지역을 연결해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북 지역 상황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이번 태풍 쏠릭은 약 12시간 정도 육상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결했을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군산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진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군산 비흥항, 시간이 지나도 바람이 멎을 줄 모를 정도로 계속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붉은 장대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졌지만 거센 파도 때문에 어선들이 출렁이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두 위에 올려진 낚싯배들도 단단히 고정했지만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북 모든 지역과 전북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 143.5mm, 고창 110.2mm, 임실 71.5mm 등입니다. 임실에는 한때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군산 말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4.2m를 기록했는데요. 태풍 쏠릭이 전북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애초 해안가에서 내륙 쪽으로 이동하며 전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전 6시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현재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하늘길과 바닷길, 공원 탐방로 등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도 1,300여 곳 모두 휴업이 결정됐습니다. 해안가에는 최고 7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상륙하면서 오늘까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초속 30m가량의 강풍도 불어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북 지역 상황 알아봤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충남 지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도 앞서 연결했을 때도 바람이 이제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태안 신진하게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자, 성용희 기자, 그 대전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오전 6시 정도에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상륙하면서 빗줄기는 잠시 약해졌지만 바람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점차 거리를 좁혀오는 태풍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8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충남 서해안은 자정을 지나면서 바람이 더 강해지는 등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 충남 지역 67개 항포구에는 어선 5,9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그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 10여 곳이 어제 휴업과 단축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대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휴업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86곳이 휴업합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오늘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은 현재 해수면이 높은 상태여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는 이제 전북 지역이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그다음 충남 지역 역시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충청 내륙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을 때는 이제 새벽 3시쯤 청주와 또 영동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태풍의 길목에 놓인 충북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함영구 기자, 앞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밤이 깊어지면서 충북 지역의 빗줄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청주 무심천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보신 지역들보다는 세력은 많이 약한 상황이지만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북은 바람이 거세지면서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청주와 옥천, 보은과 영동 등 일부 지역의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충북 전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충북 지역 학교는 어제 대부분 오전 수업만 진행했고 오늘도 80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청주공항에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편 3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충북은 오늘 오전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부터 8시 사이에 태풍이 충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순간 초속 30m를 넘는 강풍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태풍은 충북을 지나 강원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와 속도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충북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충북 지역 같은 경우가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가 그 태풍이 관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역시 태풍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호 태풍 쏠리기 이 세력을 유지한 채 어젯밤 이제 목포 남쪽에 상륙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을 해서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이른 어젯밤에 목포 부근에 상륙을 했는데 지금은 목포 동쪽 30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거대한 회오리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선명하던 눈이 조금은 흩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의 최대 풍속이 초속 32m의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속도가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느리다가 지금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낮에는 태풍에 마치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거의 멈춰 있는 듯 천천히 북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속 27km로 아까보다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이 시속 40km 안팎인 것과 비교를 해서 매우 느린 속도인데요. 현재 편서풍을 타고 전향을 하고 있고 태풍 시마론이 일본 영토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상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전망이긴 합니다. 이렇게 느린 태풍은 한반도를 천천히 통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바람 피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서 상륙 이후에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오전 6시쯤 이제 대전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태풍의 경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태풍은 충청과
강원도를 관통을 해서 가겠고요. 정오쯤이면 강릉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관통할 거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남쪽으로 치우쳐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상륙 이후 내륙에 머무는 전체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중계차를 연결해서 길목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태풍이 상륙하면서 현재 호남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30m에 이르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관통해서 지나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오전까지는 지리산 부근 그리고 충청 내륙 지역이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최대 위험 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 애초 예상과 달리 수도권은 지금 직접 영향을 조금 피해가서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기는 하지만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전 동안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오 무렵에 태풍이 동쪽으로 이렇게 향해감에 따라서 오늘 낮에는 강원 지역이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태풍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위험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의 속도가 느리게 한 12시간 정도 이제 관통을 하고 지나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그 원인이 이제 20호 태풍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일본 오사카에 상륙을 했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 때문이었는데요. 시마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면서 어제 솔릭과 거리가 1000km 이내로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두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진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작용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솔릭에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만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최선을 다해 태풍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재난방송의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태풍의 위력과 또 우리 지역의 상황을 생생히 알 수 있었는데요. 유호윤 기자와 함께 시청자가 보내주신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전남 지역에서도 많이 보내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태풍이 네. 상륙해 있는 전남 지역에서의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영상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안의 모습인데요. 네. 태풍 속도가 더디면서 지금도 전남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지금 걸어가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산이 뒤집히고 넘어지셨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넘어지시까지 하신 건데 다치지는 않으셨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정집 앞입니다. 마당 모습인데요. 평상에 거센 바람에 못 이겨서 찢어 나갔고 집 안에 있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네. 앞에 있는 현관문 같은 보이는데 문이 깨질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태풍 영향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가지고 지금은 상륙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태풍이 이제 전남 지역을 지나서 전북 지역으로 근접해 가고 있는데 전북 지역에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나요? 네, 오후 들면서 네. 저희가 어제 오전 시간대만 하더라도 제주와 전남 영상이 많았는데요. 네. 오후에 들면서 이제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고 있는 전북 지역 네. 영상이 많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길가에 사과들이 떨어져 있죠. 과수원의 모습인데요. 전북 장수군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제 바람이 워낙 많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사과들이 떨어진 건데 잘 보시면은 사과가 빨간색입니다. 네. 수확이 임박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아마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도 이제 과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있을지
우려가 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게 갈매기입니다. 이제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놓여 있는 강원도 속초인데요. 갈매기들이 날고 있는데 맞바람에 못 이겨서 제자리에 있거나 심지어 밀려나기까지 합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서도 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신데 영상이 중요한 것이 뭐 방송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조금 제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현장에 취재진 나가 있긴 하지만 모든 지역에 나가 있진 못하거든요. 그럼요. 현장에 따라서는 태풍 상황이 또 피해가 큰 지역에 있을 수가 있고 비와 바람이 강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태풍으로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제보하신 방법은 그 영상 그래픽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게 가장 편하신데요. 검색창에다가 KBS 제보를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친구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영상 제보가 매우 손쉽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도 저희가 제보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 메일로 보내실 때도 또 메일에다가 영상을 첨부하셔서 보내실 방법도 가능하고 방법이 어렵다 하면 이 번호를 통해서 저희 KBS 직접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제보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제보를 보내실 때는 단지 영상만 보내지 마시고요. 촬영한 시각과 장소, 그다음에 간단한 상황 설명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취재를 하는데 또 영상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유호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강풍이 불면서 어제 전국 공항에선 1000편이 넘는 대규모 결항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결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오대성 기자, 이제 뭐 새벽이 되면서 오고 가는 비행기를 뜸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여객기 운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새벽인 만큼 일부 연결 비행편을 제외하면 여객기 운항 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항 내부 모습은 무척 조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항 바깥은 조금 반대의 모습인데요. 태풍이 점점 다가오면서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에선 모두 19편의 여객기가 결항을 빚었는데요. 하지만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태풍이 인천공항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보돼 운항 차질을 빚는 여객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 일본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피치항공 012편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인천공항에서 결항이 예정된 비행기는 없습니다. 반면 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든 남부지역 공항을 중심으로는 무더기 결항 사태가 잇따랐는데요. 경남 김해, 전남 무안공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또 국제노선 등을 합해 어제 하루 1020편의 여객기가 결항됐습니다. 오늘도 태풍 길목에 있는 공항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운항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전 2시 현재 제주와 여수공항 등엔 돌풍특보와 태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고요. 청주, 대구공항 등에도 오늘 오후까지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아직 특보는 내려지진 않았지만 태풍 길목에는 강원도 원주와 양양공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상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각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운항 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 상황 짚어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돌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항 상황이 또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결했을 때는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요. 아마 오전 7시 정도에 서울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특히 출근 시간과 겹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뭐 직접 관통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풍 반경 자체가 290여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유경 기자. 네, 비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상황 저는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서울 마포대교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눈에 띄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 태풍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이제 서울에도 태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어젯밤 11시쯤 태풍 쏠릭이 목포에 상륙한 지 4시간 만입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태풍이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관통하진 않습니다. 다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290km로 넓고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오전 내내 서울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강우량은 50에서 100mm로 예상되고 많은 곳은 15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이 전북을 거쳐 충청도를 통과하면서 오늘 오전 7시쯤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다 보니 이동하는 시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태풍 쏠릭은 최대 풍속 초속 24m, 시속 86km로 예상됩니다. 초속 20m 강풍은 나무가 꺾이면서 떨어질 수 있는 색이라서 야외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서울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전 7시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각별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그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진 기자, 현재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 태풍이 제주도 그리고 전남을 지나왔기 때문에 피해가 이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그제 제주도에서 실종자 1명, 부상자 1명 이렇게 인명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남 지역에서 이재민 2가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제 제주도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근처에서는요. 사진 촬영 중이던 2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되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전남 해남과 영암에서 어제 저녁에 주택에 물이 새면서 2가구 주민 3명이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제주에서는 13,000여 가구가 정전됐는데 이 가운데 2,000여 세대는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제주와 전남에서 가로수 140그루가 넘어지고 어선과 축사, 비닐하우스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집 주변에 돌담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주민 14명이 집을 떠나서 임시 대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학교들 휴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전국에 비바람이 많이 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국적으로 이게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그 휴교 조치된 학교들이 7,800곳이 넘습니다. 특히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 휴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의 어린이집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서울과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휴업 명령을 내렸고요. 고등학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합니다. 휴업으로 인해서 자녀를 돌봐야 할 부모님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각 사업장에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오늘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태풍 대비태세를 2단계로 격상하고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한 상태고 잠시 후 새벽 4시와 또 아침 8시 반에 잇따라서 태풍 대처 상황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했습니다. 아마 또 아침이 되면 또 피해 집계 상황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도 태풍 때문에 비상입니다. 우리 이제 19호 태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호 태풍 시마론이 서일본 한복판에 상륙을 했습니다.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 약 150만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20호 태풍 시마론이 어젯밤 9시쯤 서일본 도쿠시마현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시간당 50에서 80밀리의 폭우를 뿌리면서 시속 3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코쿠, 긴키, 주고쿠 지방이 태풍의 중심권에 들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다가와, 교토 등 10여 개 현 주민 약 150만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가현 등에서는 여성 2명이 강풍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중심부에서는 초속 40m에서 55m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직경 180km 범위 안에서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편 300여 편이 이미 결항된 가운데 산요 신칸센과 홋카이도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조기에 영업을 중단했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공장들도 가동을 멈추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낮까지 최고 500에서 800밀리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000밀리, 1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풍의 통과 시간과 만조 시간이 겹쳐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시마로는 오늘 새벽 서일본 지역을 관통한 뒤 우리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분과 함께 태풍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태 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실장님, 저희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계곡 같은 데에서 캠핑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다 대피를 하셨을 텐데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요즘 뭐 캠핑 문화가 워낙 네.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캠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 그 캠핑장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대피를 하라고 권고를 하면은 그 권고 명령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1998년에 지리산 호우가 있었습니다. 네. 7월 30일 날 밤에 12시 정도, 밤 12시 정도에 비가 내렸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때 이제 캠핑장에 있었는데 그 계곡, 대원사 계곡이라는 그 계곡 옆에 그 송림숲에 이제 캠핑을 하고 있던 분들이 밤에 이제 비가 오는데 전혀 이제 좀 위험을 느끼질 못했던 거죠. 대비를 못 하셨군요. 예, 그리고 지리산이 워낙 산세가 깊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그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뭐 25분 정도가 휩쓸려서 그냥 사망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간 계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항상 그 야간에 비가 올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산간 계곡에서 물은 비가 한 30분 정도만 내려도 금방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곡물이 이제 불어나고 있을 때 이제 뭐 막 캠핑 도구를 챙겨가지고 그 계곡물을 건너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계곡물이 한 30cm만 돼도 그러니까 무릎 높이가 되겠죠, 대충. 예. 그 정도만 돼도 이제 계곡을 건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물살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계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도 섞여서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뭐 산사태가 위에서 약한 산사태가 발생을 했더라도 그때는 이제 나무까지 이제 같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이제 떠내려오는 나무까지에 걸려가지고 더 다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해서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려가지고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네. 이제 집에 계실 텐데 네네. 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좀 신경을 쓰고 대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집 주변에 이제 어떤 뭐 피해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지붕이 뜯겨나갔거나 이제 네. 뭐 강풍 피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지붕이 뜯겨나갔거나 아니면은 여기 뭐 축대가 이렇게 기울었거나 이런 곳이 있는지는 좀 한번 살펴보시고 출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 뭐 침수 피해가 또 밤에 이제 내린 비로 해가지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바로 이제 뭐 전원을 킨다거나 네. 전기를 킨다거나 가스를 바로 이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위성 사진을 봤을 때는 약간 예전만큼 도넛형에서 이제 나선형으로 약간 퍼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네, 들어보니까 초속 30m까지 지금 강한 바람은 계속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20m/s 그러니까 초속 20m가 되면은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좀 힘든 그런 네. 상황이 되겠고요. 뭐 우산은 뭐 당연히 이제 뒤집히고 그리고 30m, 초속 30m 정도가 되면은 나무가 이제 뽑히거나 꺾이거나 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속 40m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열차가 이제 탈선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지금 솔릭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쪽에 있을 때는 상당히 강풍이 이제 초속 그렇죠. 40m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육지에 상륙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위력이 약해지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정오를 네. 기해 가지고 이제 강릉을 지나서 이제 빠져나갈 텐데요. 네. 그때까지도 항상 강풍에는 네.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이제 목포 남쪽에 상륙을 해서 강릉 관통하고 지나갈 때까지는 12시간 정도의 시간인데 예. 이게 속도가 좀 느린 건가요? 어제 낮에는 시속 4km밖에 안 된,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지금 27km로 나와 예, 있습니다. 지금 27km고요. 3시 이후부터는 또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은 네. 35km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점 이제 빨리 가고 있습니다. 편서풍 영향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과를 하는 시간도 좀 더 단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풍은 시속 27km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다소 빨라졌는데요. 오늘 아침 6시쯤 대전을 지나 정오에는 강릉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에선 거센 비바람이 치겠고 서울도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의 앞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은 지형적 특성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비의 양도 300mm 이상으로 많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이 내륙에서는 20에서 30, 해안과 산지에서는 40m 이상이 되겠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0호 태풍 솔릭은 목포 남쪽에 상륙을 해서 현재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정오쯤 강릉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특보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 도달 시간을 확인합니다. 손전등,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대피 장소, 비상 연락망을 미리 알아둡시다.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옮겨두고 강풍에 대비 창문과 지붕, 간판, 옥외 구조물, 농업 및 어업시설물도 미리 점검합시다. 태풍특보가 발효되면